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는 굉장히 다이나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나믹하다는 게 지수 자체가 다이나믹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요. 자율주행, 수소 뉴딜, AI 반도체 등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할게요. 주요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별다른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이 없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떨어져서 나와요. 이런 것들은 호재로 보일 수 있겠고요. 운유 재고는 생각보다 줄지만 크게 줄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호재로 보이고요. 근데 근원 소매 판매가 살짝 줄어들기 때문에 주말쯤에는 아마도 미증시가 살짝 흔들린다면 저 이유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토론이 취소된 거는 이미 취소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국내의 주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추린다고 좀 힘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KD의 경제 동향,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10월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전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반등할 때 두 가지 바보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페드랑 IMF였습니다. 둘 다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어요. 뭐냐? 페드는 반등할 거다. 경기는 반등할 거다. 당연하겠죠. 자기들이 돈 다 때려붓고 있는데 당연히 반등할 거 알았겠죠. 근데 IMF는 반등은 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바보는 IMF입니다. IMF. 근데 모르죠, 아직. 지금 다시 폭락해가지고 저저점 깨고 쭉쭉 내려가면 IMF 쟤네 말이 맞았네 라고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IMF가 바보입니다. 저런 애들이 만약에 세계 경제 전망에서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더 나아지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왜냐면 IMF는 정말 욕심 많은 돼지들입니다. 다른 나라 가서 털어먹는 게 쟤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폭락해라. 제발 폭락해서 다들 디폴트 나버려라. 약간 이런 거를 물 떠놓고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AI 반도체 본격 육성으로 AI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실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코로나 시대 로봇 국제표준화 산업계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최후의 키입니다. 근데 로봇 관련해서 수혜받을 종목이 뭐가 있을지가 되게 애매한 거지만 이거는 저도 계속 탐구를 해볼 거예요. 드론 활용 유통물류 상용화 실증 시연. 제가 생각하는 약간 드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론 관련 뉴스는 이런 걸로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드론도 실수혜주가 뭘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련주가 없어요. 그냥 관련주로 엮인 것들밖에 없지 실질적인 수혜주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열리죠. 그리고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발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때까지 마치 미원에 독타듯이, 미원에 독타는 게 아니죠. 미원 독살하듯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점 빠지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동향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기재부 총리가 진행합니다. K모빌리티, 싱가포르 모빌리티 시장 혁신 본격화, 그 다음 8배 전력 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 칩 대통령상 수상한다. 이 수상하는 게 만약에 주식 종목에 관련이 있다면 걔는 상한가를 가겠죠. K 스마트시티 수주 지원 총력, 해외 4개국에 협력센터를 설치한다. 기재부 총리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리죠. 수소경제로의 이행 본격화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자율차 조기 실현, 데이터 표준 마련, 디지털 뉴딜 관련주죠. 데이터 기반 소재 연구 혁신 허브 본격 구축 이런 것도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부 복지부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사업자 최종 선정한다. 이런 것들 바이오 공정 관련. 그러면 결국에는 팹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GVC 재팬 대응한다. 글로벌 벤처 캐피탈이죠. 이거 관련 뉴스가 떴었어요. R&D 중심의 근본적 장기적 대응책 마련한다. 이런 벤처 캐피탈 관련주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9월 고용 동향 분석.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낮아요. 한마디로 해고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득세를 해 있고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막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딱히 그런 게 없죠. 그나마 고용 탄력성이 있는 게 계약직인데 계약직을 없앤다는 게 이번 정부의 기조죠. 그런 것들을 여기 고용 동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T 수출입 동향이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보이겠죠. 미래 전략 포럼 개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비대면 시험 인증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한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긴 한데 제가 4차 산업혁명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제조 산업 데이터 국가 표준으로 통합 관리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이죠. 큰 일정은 이제 애플 신형 아이폰 공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현지 시간 화요일이죠. 빅히트 엔터 상장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2차 토론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한 달이 별로 안 남았네요. 자, 그리고 이슈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정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가 많으니까 관련 섹터의 단기 트레이딩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제가 선취매한 섹터가 많지만 선취매하지 못한 섹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섹터들이 상승할 때 전 따라붙지 않습니다. 전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만한 섹터가 보이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엔 필요한 2단계 수칙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1단계로 완화하면 돌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사태, 홍대 클럽 사태, 약간 이런 것들이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뭐 집회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면 아마도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고 약간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이 크진 않겠지만 시장에 타격을 주는 건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재창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중국에서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한번 크게 슈팅을 주고, 정말 크게 줬죠. 크게 슈팅을 주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돼지열병이 다시 터졌다는 거죠. 이 돼지열병 세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글링 돌리듯이 계속 주가를 행보시켰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돼지열병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얘들 입장에서요. 절대 터지면 안 되는 재난이지만 정말 이 현상과 그 경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돼지열병이 터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이건 좀 억측이고 음모론이겠지만 저놈들이 퍼뜨렸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봄직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강상규 소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굉장히 많이 취하는 분입니다. 소장이신 거 보면 증시에서 그 경제시장에서 굉장히 경험치가 많겠죠. 이런 분이 코로나 폭락 때는 굉장히 좀 괜찮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저분의 말씀에 동의했었는데 쭉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양비론을 펼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반은 동의해요. 왜냐, 올 10월 증시는 변동성이 특히 심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주의하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많습니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예. 경제 전문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다 입만 터는 사람들이고요. 그 주식에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 돈 버는 사람이 전문가죠. 예. 저 사람들은 투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바둑 중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월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특히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미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증시가 10%가량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폭락론자들이 있고, 미대선에 누가 승리하든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점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증시에서 큰 변수는 미국 대선,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약간 미스매치로 체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변수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장 큰 변수겠습니까? 많은 이게 영향을 크게 줄 것은 자명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이러한 증시 변수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투자의 결정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뭐 당연하겠죠.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전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컨대 증시 변수에 따라 수혜를 입을 업종과 피해를 클 종목을 분석하고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려고 애씁니다. 애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내포돼 있어요. 만약 투자자가 10월 증시에서 최적의 마켓 타이밍을 파악해서 수혜 입을 주식을 사거나 피해가 클 주식을 팔 수가 있다면 누구나 대박을 낼 수 있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커비가 이 사건을 제가 생략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커비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어떤 노부부의 계좌를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편이 몰래 투자하고 있던 포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노부부의 포트를 마치 예술적으로 팔고 사고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래 투자하고 있던 종목, 그러니까 팔지 않았겠죠. 10년 동안 팔지 않은 포트를 보니까 자기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대요. 이 월가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가장 어려운 게 S&P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보다 훨씬 이득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커피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입니다.
행동 재무학의 많은 연구들은 마켓 타이밍을 쫓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커피캔 포트폴리오처럼 가만히 놔두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변수가 많은 올 10월 증시에서 마켓 타이밍을 찾으러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귀 기울일 만한 조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중장기 투자가 당연히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입이 닳도록 말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단기적 트레이더는 그냥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해요.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데 이 타이밍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사면 안 됩니다. 이 타이밍에 사야 돼요. 이 타이밍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사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근데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이랑 여기서 산 사람이랑 여기서 산 사람이랑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률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얘는 30% 올랐다 치면 얘는 100% 넘게 올랐어요. 수익률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한 얘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정책을 드라이브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저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술적으로 무조건 기본적 분석으로 시장을 따라가야겠죠. 제가 지금 하듯이 글로벌 매크로를 분석하면서 따라가는 게 맞는데, 매수를 할 때는 기술적 분석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6만원대 사는 사람들 이제 본전 왔어요. 이제 본전. 근데 4만원대 사는 사람들은 지금 50% 이상 수익입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거는 거시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네 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선동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을 잘 따라가면서 변수가 발생할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아요. 그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투자자라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언제 사든지 간에 수익 보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국내 확진자별 흐름을 보시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고 있는데 확 줄고 있지는 않아요. 이때처럼. 이때 보면 확 줄었죠. 이렇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겁을 최대로 먹었을 때죠. 사람들이 몸을 최대로 숙이고 나니까 굉장히 줄어드는 건데, 이제 저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한번 튀어오르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를 대비해야겠죠. 시장물 공매도 잔고 비중입니다. 좀 내용을 업데이트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정보가 많도록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순위의 변동치도 넣었고요. 잔고가 변동하는 걸 좀 넣었습니다. 보시면 코스닥은 대부분이 지금 상환했어요. 공매도를 상환했고, 헬릭스미스는 유일하게 순위도 올라갔고, 신라제는 자동으로 떨어졌죠. 그 공매도 잔고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매도 비중도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긴 하지만 시장 조성자랑 유동성 공급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겠죠. 공매도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잔매를 맞아도 가랑비에도 옷이 젖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는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이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겠죠. 자, 글로벌 정치 경제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원 통과 예상일, 상원 통과에서 지금 약간 좀 표류할 것 같긴 해요. 트럼프 코로나 확진 변동성 구간이고요.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불복했을 때 변동성 구간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변동성이 클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고, 지금 빅데이터 상장 예정일이 있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토론회는 취소됐죠. 저는 인버스 매수를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매수를 시작했고요. 코로나 확산 대비를 하면서 코로나 확산 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메일로 약간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인버스를 사고 코로나 관련주를 사요. 코로나 관련주를 사는데 제 기본 포트가 있습니다. 비중은 이게 굉장히 크겠죠. 훨씬 큰데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서 떨어지면 얘들 떡상하겠죠. 얘들 떡상하고 얘들은 하락하겠죠. 자, 이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포트는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르건 떨어지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얘들이 갑자기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얘들 제가 이익을 취하고 빼겠죠. 그러면 제 해지용 비중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떼서 이 하락한 중장기 포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롱숏 전략이고 제가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해지하는 비용은 전 일정해요. 일정한데 이거를 투자해서 수익을 보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손절 처리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저 최종 포트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한 종목을 사고 오르기만 바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외신입니다. 외신을 보시면 뱅크 어닝, 자, 은행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냉온탕을 오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JP 모건,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 많, 시티그룹까지 해서 골드만삭스 얘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 실적에 대해서는 은행은 전 모르겠어요, 사실. 은행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실적이 오르고 떨어지고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다우존스랑 S&P가 움직이겠지만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스톨드 스티멀러스. 자, 경기 부양책이 중단됐다고 하네요. 상원 하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원은 이제 분위기가 바이든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빨리 통과시켜야지 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선거 이후에 할 거야 라고 했다가 그 몇 가지 긴급한 것들만 한 거죠. PPP라던가 에어라인 쪽에 투자를 해주는 건 그 구제책을 주는 건 맞다라고 해서 부분적인 합의를 원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페드 스피크 데이터, 페드에서 4명이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경제 데이터들이 발표된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죠? 그것들이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좋게 나와요. IMF가 가상 미팅을 한답니다. 게오르기바 어떤 미팅을 하냐면 지금 이때까지 전망이 그냥 부족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약간 길고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MF는 일관되네요. 예, 일관되네요, 스탠스가. 제발 망하기만 바라고 있는 주체들이죠. 브렉시트 사가, 브렉시트의 기나긴 스토리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니고시에이션 포인트에 도달했지만 그 니고시에이션은 약간 협상이란 겁니다. 협상 포인트에 도달했지만 여러 가지 스티킹 포인트, 끈적끈적한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추린 뉴스입니다. 양도세 내는 투자자 수익률 주식 156%, 부동산 58%. 이제 또 약간 편가르기 하려고 하네요. 편가르기 해서 사람들 물어뜯게 하는 게 최고죠. 근데 여기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양도세를 낸다는 건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못 보면 양도세를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156%, 부동산이 58%라고 하는데요. 그럼 주식에서 수익 본 사람, 부동산에서 수익 본 사람이겠죠. 근데 부동산은 대세 상승이었어요. 대세 상승이라서 웬만하면 다 돈을 벌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최근 4년 동안 부동산으로 돈 못 번 사람은 진짜 똥손 중에 똥손입니다. 근데 주식은 상위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통계상. 그러면 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약간 이런 겁니다. 부동산은 70% 이상의 돈을 벌었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각시키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 전문가들 북한 핵무기 강국으로 진화한다. 예, 이번에 열병식 때 ICBM 완전 진짜 키왕짱 큰 거 공개했죠. 근데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자위적으로 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천 살처분 양돈 농장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이 일어났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꽤 긴 기간 행보했고 첫 번째 상승 때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상승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산할 건데 글쎄요.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이든 외교 고문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죠. 바이든이죠. 정책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는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김정은 만날 의향도, 김정은 사장을 만날 의향도 있다라고. 이게 바이든의 전략이 미러링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미러링 전략이라고 하면 상대편 전략을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예전에 오바마한테 찌발렸을 때도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압도적으로 발랐던 이유도 약간 색깔을 분명하게 취하면서 밀고 나갔던 거예요. 트럼프는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확실한 자기의 정책적인 모멘텀을 말하는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은 그냥 두루뭉술한 난 대통령이 될 거다. 너 왜 유세 안 하고 집에 있었냐라고 하니까 난 집에서 대통령 될 궁리를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미러링 전략을 취하네요. 상대편이 그렇게 나오면 자기도 그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토론회에서 막 상대편 말 끊고 난장판으로 가니까 자기도 말 끊고 난장판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트럼프가 막 그 북한 만나면서 쇼를 하니까 난 쇼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는
나는 북한 관련해서도 김정은 사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자기가 그 지금 승리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승기 굳히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카카오게임즈 의무보유 물량이 435만 주 시장에 풀린다라고 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를 손절 처리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예,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급등 직전에 손절하긴 했지만 이게 우려되기 때문에 손절 처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랑 글로벌 일정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버렸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하락의 저점을 찍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가 완성됐어요. 지금 이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열렸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위로 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위로 열렸어요. 중국도 기나긴 조정을 끝냈네요. 얘들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엘리엇 파동에서 2차 파동이 플랫으로 나온 겁니다. 플랫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겠죠. 엘리엇 파동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해도 지금 현재 여기서 유로존이에요. 상해도 지금 현재 플랫 조정을 보였습니다. 플랫 파동을 보이다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체크해 보시고요. 기술적 분석상 흐름이 좋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괄목할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개인 누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신용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이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을 위해서 그 예치금이 빠진 거겠죠. 빠졌는데 다시 반등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자 예탁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용도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신용 줄어들면서 시장이 큰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만 봤을 때는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갈 만한 탄력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개인이 계속 샀네요. 계속 샀고 볼만한 게 없네요.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줄어드는 속도가 좀 줄고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만 계속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 매수로 바뀌면 진짜 폭등하겠죠. 폭등. 그 다음 재화랑 지표로 보겠습니다. 자, 달러랑 원달러는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세가 완성되고 있죠. 저는 이 추세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달러는 계속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락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왜냐? 전저점을 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급락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위안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위안도 이제 위안 이거 제가 범위를 벗어나 버렸네. 지금 포치를 아득히 내려갔습니다. BDI는 이게 생각보다 줄어들었네. 저 BDI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펜옵션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켜보신 분들이면. WTI도 이제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 오펙에서도 전망치는 좋게 냈어요. 전망마저 나쁘면 굉장히 우울할 뻔했는데 원유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번에 조정 보일 때 WTI 레버리지 굉장히 비중을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자, 골드는 생각보다 빨리 반등했어요. 이거 아쉽다. 골드 투자라고 보고 있다고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요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저 샀을 건데 여기서 반등을 해버리네. 이게 참 아쉽네요. 트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WTI가 급등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나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명을 받을 수 있겠네요. PMI는 한국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한국이 49.8이고요. 50이 넘지 못했어요. 다음에 50을 넘으면 완벽하게 화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반등은 100% 이뤄낸 거고요. 지금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향후 추세에 달렸겠죠. 자, 통화량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협의통화가 줄었다라고 뜨잖아요. 이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 프레드에서 협의통화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슈 레이징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보니까 한국의 협의통화는 상승했습니다. 이거 커렉션 해드리고요.
이거 왜 데이터로 수정 안 하냐? 한국은 아무도 관심이 없나? 채권 수익률 동향을 보시면 대차 대조표